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025년 새해 첫날을 맞아 강원 일출명소 곳곳에서 떠오르는 새해 첫 붉은 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강원 동해안이 맑은 날씨를 보이며 조금 뒤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내륙 산지는 구름이 많지만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뒤뜰 일출 시간대는 오전 7시대로 지역별로는 삼척 37분, 동해 38분, 강릉 40분, 양양과 속초, 고성 42분, 태백 38분, 원주 43분, 춘천 45분 등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일부 제도가 달라지거나 신설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달라지는 제도를 홍한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폰. 새해에는 17세 이상 국민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외국인 등록증도 모바일 제도가 도입됩니다. 신탁 등기나 법인 등기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선 103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월 21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혼인신고하면 부부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결혼 세액 공제가 생기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2년 이내 최대 2번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은 올해보다 10만 원 늘고 육아휴직 급여액은 최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학생과 청년 지원 정책도 강화되는데요.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한 뒤 졸업하는 고교 학점제가 내년 신입생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현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도 나왔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사회적 안전망도 보다 확충됩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은 20% 인상하고 생계지원금은 2인 기준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 소화기, 감지기, 스프링클러, 완강기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5인승 이상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사례 적발 시 측정을 방해하면 거부하는 행위와 동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배달업에 드론이나 로봇 투입이 가능하지만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자는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혹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올해 강원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중에서도 도민들의 민생과 밀접한 제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송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기농 빵으로 입지를 다진 춘천의 한 중소기업. 이 회사는 지난 2019년부터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 유연근무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직원 12명이 휴직을 비롯한 유연근무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새해에는 이 혜택을 받을 중소기업 근로자가 더 많아집니다. 강원도는 중소기업의 1.5% 금리로 육아지원금 등 특수 목적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총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려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청년 적금도 대폭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강원도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모으면 지자체에서 10만 원을 더해주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자격이 기존 39살에서 45살까지 늘어납니다. 모집 규모도 300명에서 600명으로 2배 늘어 더 많은 청년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모으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아제도도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새해부터는 둘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이 100만 원 지급되고 어린이집에 입학할 때는 1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강원도가 저출산 흐름 속에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3자녀 가구는 11,000여 가구인데 2자녀 가구는 이보다 4배 많은 56,000여 가구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으로 4,3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절벽 현상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서 미래에 이제 국가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도. 이 밖에도 병원 동행 서비스 등 일상 돌봄 서비스가 강원도 18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되고 문화예술인 창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도 운영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 대책,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방안은 다가오는 해에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원주시 학성동 옛 원주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 일명 힘의 촌 폐쇄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는 업주들의 의지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강원도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여성들의 자활을 도울 전문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전국 여러 곳을 떠돌다 지금은 원주 힘의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에게 성매매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자 당장 생계가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그만둔다 만약에 오늘 지원을 해준다 그래도 그거는 택도 없어요, 저희는요. 그 돈 갖고 뭐 내가 살 그것도 안 되는데 부모들 도와야지 자식 도와야지 그런 형편들이 많아요. 원주시는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 지원 조례를 통해 탈성매매 여성에게 1년 동안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훈련비 등 2,16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기간도 금액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괜히 받았다. 진짜? 네. 그런 얘기한 사람 내 직접 통화도 진짜 해줄 수 있어요. 괜히 받았다. 씀씀이가 그렇다고 해픈 것도 아닌데도 그거 갖고는 그냥 하고 이러려면 그게 안 되니까요. 이 여성들은 대부분 청소년기나 20대부터 성매매에 유입돼 학력이 낮고 전문 기술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미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어 사회생활, 일상적으로 사람과 관계 맺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곱지 않은 외부의 시선도 탈성매매, 자립을 고민하게 하는 큰 걸림돌입니다. 단순히 교육과정을 듣도록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세심히 이들의 자활을 도울 전문기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자립하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돕는 자활지원센터가 서울과 경기, 전남 등 전국에 13곳이 있지만 강원도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액막에 액자 같은 것도 만들고요. 비누나 화장품 같은 것들도 만들고 그러시면서 시간당 보수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중간 단계로 거쳐갈 수 있는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가 강원도 원주에 꼭 한 곳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자활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가 어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내란 현행범인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비겁하다며 공주수사본부에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내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면서 최상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고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도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구군 의회가 어제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비상계엄대 21사단 군 병력이 양구군청에 진입한 사태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서 채택, 담당 부서의 서류 제출과 서응원 군수 출석 요구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양구군 의회는 이달 중순쯤 제302회 임시회를 열고 서흥원 군수를 불러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삼척포항간 동해선 철도 노선이 오늘부터 정식 개통한 가운데 삼척시가 다음 달까지 주요 관광지에 대해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할인 대상자는 삼척 지역 4개 역을 도착지로 하는 열차표 소지자이며 할인 관광지는 삼척 해상 케이블카와 해양 레일바이크, 환선굴, 솔비치 삼척 등 주요 관광지 13곳입니다. 도 삼척시는 166.3km의 철도 노선 개통을 기념해 탑승객 166명에게 다양한 관광 홍보 기념품을 선착순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해선 첫 열차는 오늘 오전 5시 33분 부산 부전역에서 출발했고 삼척에 9시 27분, 종착역인 강릉에는 10시 33분에 도착합니다. 오늘 개통한 동해선 철도 노선의 ITX 마음열차 대신 KTX 이음열차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강릉 부산 간 동해선에 당초 시속 250km급 KTX 이음열차를 투입하려던 계획과 달리 시속 150km급 ITX 마음이 투입돼 강릉에서 부산까지 5시간이 걸리게 됐다며 이는 현재 3시간 30분 걸리는 승용차나 강릉에서 서울, 서울에서 부산으로 KTX를 갈아타고 이동하는 것에 비해 오히려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개통 후 1년간 탑승 실적을 토대로 2026년부터 KTX 이음을 배치할 가능성을 밝혔지만 현재 느린 열차로는 탑승객이 얼마나 생길지 장담할 수 없다며 조속한 KTX 이음 열차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이 시도 경계를 넘어가더라도 우선 신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공단이 개발해 제안한 광역중앙제어 방식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표준 규격이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식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표준 규격은 신호 운영 구성 방식과 정보 처리 절차, 연계 방식 등 지자체별 시스템 운영 규격을 통일해 긴급 차량이 권역을 넘어가더라도 중앙 제어로 우선 신호가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공단은 이를 통해 긴급 차량의 출동 시간을 약 4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 발표 이후 강원도 내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의대생 현역 입영자는 연세대 원주의대 5명, 강원대 5명, 가톨릭 관동대 3명, 한림대 9명이었지만 지난 10월까지 의대생 현역 입영자는 연세대 원주의대 51명, 강원대 17명, 가톨릭 관동대 34명, 한림대 30명으로 최대 11배 급증했습니다. 반면 공보위로 군복무를 하는 인원은 지난해 1,114명에서 지난 12월 기준 716명으로 급감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강원대와 한림대 등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어제부터 오는 3일까지의 기간 중 3일 이상 원서를 받고 전문대학은 1월 14일까지 접수합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입시의 큰 변수는 의대 정원 확대와 전공 자율선택제 도입 등으로 의대의 최상위권이 몰리면서 다른 학과 커트라인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강원도 내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2.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생활물가의 경우 전년 3.7%보다 하락한 2.6%를 기록했지만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전년 7.1%보다 크게 뛴 9.8%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